결국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1번 위험 분석 모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시험 볼 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 지문이죠. 딱 보니까 위험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자, 이런 거에 대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전에서 우리가 이 지문을 만난다면 우선 먼저 문제 유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순서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먼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여러분 1번은 내용 전개 방식이네요. 여러분 내용 전개 방식은요. 자, 앞에 한 1, 2문단 정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좀 어려운 경우는 전체를 다 봐야 합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문제는 앞부분을 읽으면서 한번 성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이번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자, 한 단락씩 끊어 읽기 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이 어디인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기억은 1문단이 있습니다. 이건 3번 문제를, 자, 1문단 읽을 때 3번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 수 있는지,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제시문에 가서 별표해 놓고 3번이라고 써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문단 읽을 때 3번 문제를 의식하며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아까 했죠? 기억이 보니까 사전주의 원칙. 잠깐 메모해 볼게요. 니은은 정량적. 거꾸로 했네요. 선생님이 지금 거꾸로 했습니다. 니은이 사전주의 원칙이고 기억이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메모해 두고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4번은 보기 문제인데 올리백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의 견해를 소개해서 제시문에 적용해 보라는 얘기죠. 자, 보기의 개념을 제시문의 개념과 자, 연결시켜서 적용해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건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 전체를 다 읽고 나서야 우리가 제시문의 개념 전체의 윤곽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보기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5번. 자, 가나 다를 연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가를 보면 제시문의 가가요. 확인해 보세요. 가는 레드북이라고 돼. 이 문단의 레드북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오렌지북, 그 다음에 다는 통합 모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여기 5번 문제를 풀 때도 가는 레드, 자, 나는 오렌지북, 자, 다는 통합 모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세 가지 개념이 제시문 전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어휘 문제인데 감사하게도 사전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보통 글자의 한자의 의미를 묻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 한자를 모를 경우에는 제시문의 문맥을 보고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6번을 제일 먼저 풀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문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이렇게 간단히 먼저 짧은 시간 안에 문제 이걸 검토해서 문제 푸는 순서를 한번 정해 볼까요? 자, 그럼 문제 푸는 순서 어떻게 정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풀 수 있는 문제는 6번에 자, 문제 푸는 순서. 자, 6번이 어휘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풀고요. 자, 그 다음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1번의 내용 전개 방식을 앞부분 1, 2문단 정도 읽고 풀 수 있겠죠? 자, 1번 내용 전개 방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기억과 니은이
기업과 니은이 일문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3번 문제를 그러니까 일문단 근처에서 일단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가나다 전체에 걸쳐 있는 문맥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6번의 보기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를 조금 조정해 보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학생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 나중에 시간을 조금 아낄 수가 있고 머리의 정보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조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1초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문단부터 읽어 나가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정보들이 어떻게 수집되고 분석되고 의사소통되며 관리 결정이 이루어지는지와 관계된 행위자, 규칙, 규약, 과정, 메커니즘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 자, 아무튼 여러분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컨대 어떤 한강 다리가 붕괴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다면 그 정보들이 수집되고 분석되고 관계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그 위험을 대책을 세울 건지 어떤 정책적인 결정, 정부 차원의 결정, 또 시민사회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들의 총체를 위험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버넌스가 뭡니까? 정책이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하죠. 자, 위험 거버넌스의 수립과 운영에 반영되는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이런 위험을 분석할 때, 근데 한강다리가 위험하다라고 한다면, 자, 위험에 대한 사후의 평가, 예컨대 다리에 금이 간 게 보여, 크랙이 보여, 혹은 차량이 지나갈 때 다리가 덜컹거려. 자,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한 후, 즉 사후. 자, 대부분은 위험 분석의 대부분은 어떤 평가를 기반으로 한다? 그 일이 발생한 사후의 정량, 이런 정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양적인 평가,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적인 평가라는 거죠. 자, 이거는 정량이라고 하는 거는 객관적인 양정보. 근데 크랙이 몇 센치가 가 있는지, 근데 차량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덜컹거린다면 어느 정도의 그 진동이 있는지를 객관적인 양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을 정량적 평가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것들은 다리가 일정 정도 약간 그 문제가 생긴 이후에, 즉 사후의 평가를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접속은 나왔네요. 접속 부사 나올 때는 무조건 세모칩니다. 그런데 이 사후평가에만 의존하면 이 사후평가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발암물질, 방사능, 환경오염, 복잡한 기술에 의한 사고 등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사후평가만 했을 때 과연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던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사후평가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는 사전주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색깔 바꿔볼까요? 자, 사후평가는 무슨 문제가 있다? 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 사후평가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안다면 훨씬 더 그 위험의 파급 효과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그런 입장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전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사전과 사후가 대립기능이지 않습니까?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쉽네요. 자, 사전주의 원칙은 보통 과학적으로 불확실한 경우에 예방조치를 그렇죠. 예방한다, 예방. 이 예방이란 말이 중요한 사전주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방을 위한 거죠. 당연한 어떤 논리적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입장은 다시 이 사전주의 원칙은, 그죠? 이와 같은 사전주의 원칙은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론. 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사후 평가를
중시하는 입장이 되겠죠. 사후평가는 이미 위험성이 발생한 후에 그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후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지지자들에 의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둘이 굉장히 치고받고 하네요.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사전평가를 중시하는 사전주의 원칙과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정량적인 방법. 자, 이 두 가지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은 자, 어떤 주장을 펼칩니까? 사전주의는 어떤 주장을 펼치냐면 우리가 다양한 아까 사전주의 원칙이요. 비판 내용 확인해 봐야 되네요. 정량평가를 지지하는 입장 사람들은 사전평가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야, 사전주의 원칙은 정량, 어떤 양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지 않아? 미리 예측하는 것이 어떻게 정확한 평가가 될 수 있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적절하지 않다, 위험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비판이 가능하겠죠? 사후평가에서 사전주의를 비판할 때에는 어떤 비판을 하냐면, 야, 니네들은, 야, 사전주의는 정확하지 않다. 이런 비판인 거죠? 자, 사전주의는 야,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 발생한 다음에 나중에 뒷북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다 죽은 다음에. 그렇죠? 자, 그런 이제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주의 원칙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해석은 너희들이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건 위험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다양한 해석은 불가피하다. 어차피 예방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끌어낼 수 없고 우리가 실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실수도 예방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 가치 판단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줘야 된다. 다양한 해석은 불가피하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가 있더라도 미리 예측해보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험 관리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상반된 두 입장은 위험 평가와 관리에 함께 둘 다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필자는 이 두 개를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데 두 입장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는 어떤 객관적, 그러니까 균형적인 시각, 자,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일문단 읽어봤는데 첫 번째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6번에 어휘 문제를 먼저 풀 수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A가 적합하다 나왔네. 한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6번을 먼저 가보겠습니다. 적합하다, 꼭 알맞다. 맞죠? 일단 오케이가 나왔네요. 다시 B에 가서 볼까요? 자, B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B가 어디 있습니까? B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다. 그럼 천명하는 게 뭡니까? 명, 이게 밝은 명자예요. 드러내 밝히다. 원칙을 제시하는 거죠. 밝힘이란 뜻이네요. 사전적 의미는 한자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밝힘이 입장을 드러내 밝힌다. 이 밝은 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여기서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C를 가볼까요? 자, C는 또 어디 있습니까? 페이지에 있네요. 여러분들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C가 여기 있습니다. 원용되었다, 원용.
레드북의 내용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 위헌 판결 오인 관련해서 원용. 자, 원용. 용자가 사용할 용자 아닙니까? 사용, 원용. 자, 근원적으로 그 근원이 사용되었다. 그 소스로. 원자가 뿌리, 그 근원 원자니까, 자, 그 뿌리로, 기본적인 전제로 사용되었다. 이런 뜻이죠. 원용되었다. 그 근원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입장의 기본적인, 어떤 그 전제를 끌어와 사용했다. 이런 뜻이죠. 자, 볼까요? 하나를 가지고 겸하여 쓴다. 자, 쓸용자가 있긴 있는데 겸하여 쓴다고 하는 건 겸용이라죠. 그런데 뭐 요즘 청소기 보면 청소기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능과 함께 물걸레 기능을 동시에 씁니다. 그러니까 먼지 제거와 예컨대 그 다음에 물걸레 이 두 가지 닦기 기능을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를 겸용이라고. 여러 가지.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혹은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쓰는 걸 겸용이라고 하죠. 한자가 겸자, 용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를 보면 우리가 한자 발음을 추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겸용. 그래서 이건 원래 C가 원용이니까 원용과 겸용은 다른 거죠. 3번이 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문제를 잡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하나 풀었죠? 자, 6번에 먼저 풀어놓고 다시 앞에 가서 1문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자, 1문단에서 지금 사전주의 원칙을 소개해주고 사후 정량평가와의 대립적 지점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과연 이걸 가지고 우리 1번을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자, 1번 밑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일단 원칙을 소개했다. 일단 이건 맞지 않습니까? 사전주의 원칙을 소개하고, 자, 여러 모델을 통시적으로 관점에 설명하고 있다. 뒤에 보면 이런 모델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ITC 통합 모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될 가능성이 있긴 있네요. 자, 시대 배경? 지금 1문단 보면 시대 배경 그런 거 안 나왔죠. 보통 부분도 소개하고 이런 부분은 1문단까지의 내용, 1, 2문단까지의 내용을 연결시키는 맥락인데 앞부분에서 시대병을 이렇게 안 나왔어요. 2번 확실히 틀렸네요. 3번에 개념을 둘러싸는 논쟁을 소개했다. 논쟁을 소개했다. 지금 두 입장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약간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거버넌스 구성 요소를 소개했다. 지금 구성 요소를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니죠. 두 입장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논의의 핵심 내용, 거버넌스 위원회 핵심 내용. 자, 이것도 어때요? 사전이 필요하냐, 사후가 필요하냐. 사전과 사후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지어보니까 여러분들, 일단 4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2번도 확실히 아니네요. 아직 1문단을 읽고는, 자, 1번과 그 다음에 3번과 5번이 지금 나오는데 단어 양상 봤을 때는 원칙이란 단어와 모델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1번이 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일단 먼저 생각을 하고 재심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단 읽어볼게요. 자, 그 두 가지 사전주의 원칙과 사후평가 정량 방법이 둘 다를 함께 두 입장을 위험 거버넌스와 평가 관리에서 둘 다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밝혀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위험 평가 관리를 위해 1980년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 여러분 연도가 나오면 체크해 줍시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는 연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그 뒤에 다른 연도, 뭐 그 이후에 다른 연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도가 나오면 체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레드북이라는 새로운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이게 보고서인데요. 미국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보고서에는 위험평가가 과학과 정책의 혼재는 과학과 정책 그죠? 위험평가할 때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 다리가 흔들거린다면 도대체 이 다리가 과연 얼마 정도의 하중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그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거를 뭐 서울시에서 혹은 국가에서 어떻게 이거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수립하거나 언제 이거를 공사할지 이런 것들을 정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죠. 자, 그것을 인정합니다. 과학과 혼재돼 있어. 당연히 맞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위험평가와 위험평가 부분은 과학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수학이나 과학이나 건축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규제 방안들 고안해서 검증하고 규제 방안의 실시. 이건 당연히 어때요? 정부나 시민단체 같은 데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죠. 자, 이건 위험관리입니다. 자,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두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이 일단 엄격하게 분리될 필요가 있다. 엄격한 분리, 뭐가? 평가와 관리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분리주의 원칙을 일단 제시했습니다. 어디에서? 레드북에서. 자, 레드북의 내용이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평가와 관리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밝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위험평가를 4단계, 평가 단계에서 또 4단계로 구분했네요. 자, 우선 첫 번째로, 효과를, 해당 인자, 예컨대, 해당 인자가 유해 효과를 예컨대 다리에 부서진 어떤 부분이, 철골이 녹슬었다든가 그런 부분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해성 확인. 자, 첫 번째 평가 단계에서 자, 유해성 확인이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의 복용량과 유해 효과 유발 사이 관계, 용량 반응 평가. 용량과 반응 평가. 그죠? 우리가 근데 어떤 약을 먹었을 때 약을 얼만큼 먹으면 괜찮지만, 근데 1g까지는 괜찮지만, 3g부터는 위험하고, 6g이 되면 치명적이다. 이런 식으로 용량 반응 평가라는 게 있겠죠.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노출된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는 노출 평가. 그렇죠. 얼마 동안 노출되었냐. 두 번째. 그 다음에 효과의 예측 발생률을 근거로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위험 결정의 4번째 단계. 그렇죠. 왜 위험하지? 정확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결정 단계. 자, 이렇게 평가 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의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위험평가의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자, 평가를 분석할 때 여러분들, 그 위험을 테스트하거나 측정하는 주체, 과학자든 시민이든 전문가든 간에 그런 사람들, 분석을 통해 사람들의 위험인식에 미치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상당히 정량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기분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측정하고 재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이 평가 분석은 인간의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평가 관리를 엄격하게 분리한다고 했는데 평가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요인들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정치 경제 시민사회 문화 정치 경제 요인들은 평가 단계가 아니라 이건 관리 단계. 자, 관리 단계에서 전략을 세울 때 고려돼야 된다. 그죠? 사회문화적인 요인들은 관리 단계에서 실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요인들은 언제 할 때? 관리 단계에서. 자, 이렇게 두 개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까지 읽었기 때문에, 자, 한번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그 위험 분석 관리하는 어떤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3번에 보면 논쟁을 소개하고 논쟁의 주요 개념이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는 거 아직 안 나왔죠?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험 거버넌스가 평가 위험 관리 활용되는, 이것도 약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2번 하나 지울 수 있겠네요. 자, 지금 1번과 5번 두 개만 남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2번의 내용일치 문제에서 끊어 읽을 수 있는데 한번 끊어 읽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제끼고요. 2번의 레드북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 방안들의 고안과 실시에 대한 결정, 규제 방안들의 결정은 위험 관리형이 이루어진다. 이건 당연히 지금 맞네요. 금방 나온 내용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복용량과 유익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위험 평가. 이것도 금방 나온 얘기죠. 자, 그래서 2번과 4번은 일단 OK로 일단 2개를 지웠습니다. 자, 1, 2문단까지 읽고서 2개를 지운 거는 굉장히 우리 뇌의 용량, 그죠? 머리가 아픈 것을 좀 방지해 주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끊어읽기 하는 것이 내용일치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번을 또 풀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적절한 것 한번 기억이 정량평가고 니은이 선지 원칙이기 때문에 선지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적절한 것. 그럼 적절한 것은요, 4개는 틀리고 1개만 OK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4개는 틀린 것들은 좀 복잡하게 선지를 구성해요. 그래서 읽었을 때 선지가 좀 복잡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읽었을 때 물음표가 좀 뜹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4개를 막 1번부터 읽을 때 너무 복잡한 느낌이 들면 제시문을 막 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제시문을 뒤지게 되면 시간이 너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물음표가 뜨면 제시문을 먼저 확인하지 말고 그냥 선지를 그냥 2, 3, 4번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것은 맞는 것 1개뿐인데 이 1개는 확실히 맞거든요. 확실히 맞다는 얘기는 제시문에 연결시켰을 때 혹은 기억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눈에 확 띕니다.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체크하면 앞에 복잡한 선지 4개를 검토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선생님 말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라요. 어려운 선지 4개 지우기 위해서 시간을 끄느니 약간 물음표가 뜨면 넘겨서 맞게 생긴 거, 잘생기네, 맞는 애, 그죠? 적절한 것을 찾아서 일단 눈을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볼까요? 기억, 정량평가네. 정량평가가 니은에 대해 품고 있는 문제의식. 자, 니은은 사전주의입니다. 정량적 유형 분석의 방향을, 여러분들, 기억은 정량평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량적 유형 분석에 반영되는 분석자들의 가치 판단의 차이? 여러분들, 정량평가는 분석자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을 배제하죠. 그죠? 이것은 1번 첫 번째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기억은, 즉, 정량평가 원칙주의자전 니은과의 논쟁에서, 자, 사후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에 확립에 미치는 영향관계가, 사후평가가 사전주의 원칙에 사후평가를 하게 됐을 때 사전주의 원칙에 확립이 미치는 영향을 준다? 이건 아직 좀 복잡한 느낌이죠? 물음표를 찍어볼게요. 이건 머리 아프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기억이 정량적인 유형 방문석의 한계에 대해 기억이 스스로 자기 정량적 방법이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까? 이건 뭐 확실히 X네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자, 1번과 3번을 지웠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의 입장을, 니은은 사전주의 원칙이죠? 자, 기억의 입장을 따르면 위험이 발생되기 전부터 위험의 결과를 과장한다? 여러분들, 자, 니은이 기억을 비판할 때 위험에 대한 과장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언급한 적 없죠. 그죠? 이것도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선지 5번. 니은은, 즉, 사전주의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있게 되면 예방조치가 있게 되고 그것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면 자, 기억, 정량평가자의 비판에 의해 반박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이건 답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니은은 사전주의인데 사전주의에 대해서 사후주의 정량평가 원칙에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자, 가서 한번 이 부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까 일문단의 그 아랫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죠?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정량적 위험방. 자, 사후평가하는 정량적인 입장의 지지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전주의 원칙의 경우에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 가능성이 있어서 과학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따라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보세요. 사전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반박하면 되겠습니까? 사후평가자들이, 야, 너희 사전주의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야 라고 이렇게 비판을 가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걸 반박하려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되겠죠. 자, 사전주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래, 니들이 우리 과학적이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래, 사전평가도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면 너희는 할 말 없겠네? 라는 반박이 이것을 근거로 가능하네. 여기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자, 3번의 정답이, 지금 아까 우리가 대충 지어왔을 때 1번과 3, 4번이 X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2번에 물음표가 떴고 5번이 나왔는데 5번은 과학적 근거가 제시문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되는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2문단까지 있고 우리가 벌써 지금 6번 하나 풀고 3번 하나 풀고 2개 풀었습니다. 1번도 지금 거의 풀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그리고 그쵸. 1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몇 개지? 자, 1번에서 아까 보면은 1번과 선지 5번이 남았습니다. 자, 이건 아직은 풀 수 없겠네요. 1번 대표 가능성이 많으니까 일단 1번에 거의 근접하게 체크해두고 다시 제시문 올라가서 3문단부터 다시 끌어내기 해보겠습니다. 자, 레드북의 내용은 미국 정부의 규제 기관에 의해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실제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과정에서도 원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금 레드북의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원형 근본적으로 사용되었죠. 끌어다가 소스로 이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극 부사 중요하죠. 문맥이 어떻게 바뀝니까? 레드북이 널리 받아들이긴 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예측해 보죠. 당연히 나왔네요. 자, 레드북의 문제점. 2가지가 있대요. 2가지. 첫 번째, 자, 정책에서의 문제점입니다. 충분한 위험평가가 바람직한 관리 정책으로 자동적으로, 그쵸? 평가를 아무리 잘해도 정책으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수학이 어떤 부분이 안 됐어. 평가를 충실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평가만 잘한다고 그 다음 수학 공부 점수 잘 봤습니까? 자, 내가 원인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을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지 못한 게 많죠. 원인 분석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거를 잘 반영한 실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실천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평가를 잘해도 정책의 자동으로 안 이어져. 자, 왜 잘 이어지지 않냐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과학적 정보들을, 자, 여러분 그 정책을 수립할 때 그 정보들을 판단하겠죠. 근데 그 정보들은 너무 단순화가 되면요, 그 정보들을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판단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단순화시키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또 과학적 정보들을 모두 단순화하면 오용되고 모두 다 주면 어떤 문제가 돼요? 오히려 믿지 못해. 야, 너무 이거 뭐가 문제지? 너무 많아서 믿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거 첫 번째 문제점, 평가와 정책에 자동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 자,
자, 이런 문제점은 어떤 것을 암시해 주냐면, 자, 위험평가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즉,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의 중요함을 보여준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평가와 정책 사이에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둘째 문제점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위험평가의 마지막 단계인 위험 결정의 단계. 결정할 때는 기술만 가지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 평가와 관리가 상호작용이 당연하죠. 예방하려면 평가도 잘해야 되고, 그로부터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정책의 수립도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가 잘 상호 작동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의 최종 결정에는 항상 위험 관리 단계의 성과가 그렇죠. 자, 피드백 굉장히 중요해요. 피드백 그렇죠. 관리와 평가와 관리가 뭐가 중요하다? 평가와 관리 간에 피드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험 결정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위험 관리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 집단 그리고 그죠 효율적이려면 거기에 참여하는 집단들이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예컨대 전문가 그 다음에 규제기관 정부기관이죠 주민들 기업들 그것들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죠 당연하죠. 참여하는 게 최고예요. 네? 특히 주민들의 위험 분석을 객관적으로 특히 주민들이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주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이때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주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별표 할게요. 자, 이런 것이 반영시킨 것이 있는데 바로 1996 시간이 선생님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도서점을 읽을 때 시간 단어가 나면 무조건 체크해서 그 흐름을 중요하게 놓고 보기 바랍니다. 시간이야 1983년에 레드북이 있었는데 자 이게 다시 1996년에 오렌지북으로 나오네요.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오렌지북은 레드북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나오면서 대상이 달라지는 변화를 언급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뭐라 합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특성이 변화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서술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시적 전개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용어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통시가 뭡니까? 시간을 통과한다 라는 뜻이고 쉽게 말하면 그 시간의 흐름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1번도 확정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1번 밑에 봅시다. 1번 답이 벌써 나왔네요. 그쵸? 통시적 여기 나왔네요. 정답 확정. 지금 보니까 우리가 6번 풀었고 3번 풀었고 그 다음에 1번도 풀었네요. 그죠? 자, 벌써 3개를 풀었습니다. 3개밖에 안 남았네요. 다시 올라가서 그 뒷부분 읽어볼게요. 자, 이제 오렌지북 내용입니다. 오렌지북으로 주인공이 넘어왔어. 자, 여기 레드북에서 그다음 오렌지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렌지북은 위험평가와 관리 이원성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레드북에서 보면 평가와 관리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되고 관리는 소통이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분리주의 원칙이라겠습니다. 자, 이걸 유지하면서 한계를 보완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과학기술만 가지고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공무원 과학자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자, 함께 진행하는 단계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평가와 관리 사이의 피드백을 즉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는 관점이 바로 오렌지북의 새로운 관점이고 바로 이것이 아까 어떤 한계 보완의 내용이죠.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평가와 관리 사이에. 자, 국제
위험 거버넌스 위원회 IRGC에서 개발한 통합 모델. 그래서 이제 오렌지북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통합 모델이네요. 자, 이게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위험평가 대신에 위험사정, 평가 대신에 사정이라는 말을 쓰네요. 조사해서 정한다는 뜻입니다. 평가는 객관적인 어떤 의미가 강하고 사정은 조사해서 정한다라는 뜻이니까 정하는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이 필요하죠.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사정의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고려해서 맥락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사정에는 그래서 정량적 기술적 평가, 자, 이거는 객관적인 거죠. 전문가 집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정성, 여러분 정성이라는 게 뭐냐, 정성. 자, 성질, 특성을 판단한다는 거죠. 성질과 특성을 판단하는 과정. 자, 이거를 우리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 사정에는 객관적인 전문가 집단의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성적인 우려 평가, 가치관이라든가 관점이라든가 시민이나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런 문화적, 경제적 여러 가지 그 가치나 문화를 고려하는 평가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정성적인 평가를 집어넣은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정성적인 평가. 아까 모두 참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관되죠? 그래서 위험 사정과 관리 사이에, 자, 평가 대신에 아까 사정이라는 말 쓴다고 했으니까 관리 사이에 사전 평가 단계와 관용 및 수용 및 판단 단계를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 사이에 사전 평가 그리고 수용 판단 이 두 가지를 포함시킨 겁니다. 사전 평가 단계는 위험을 프레이밍해서 위험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까 참여해서 만드는 거죠. 시민단체나 이런 사람들을. 자, 그리고 심각성을 평가해서 우선순위 및 절차적 규칙을 결정합니다. 순위와 규칙을 결정하고요. 관용 및 수용 판단 단계는 위험 판단과 함께 위험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도 이루어진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사전평가와 수행판단 둘 다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사전평가는 위험 프레이밍에 대한 공통적 이해고요. 그 다음에 순위 절차를 결정하는 단계인 반면에 수용의 판단은 수용 가능성, 그죠? 사회에서 그 정책을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 방법이 수용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대한 내용을 새로 집어 넣은 겁니다. 이 통합 모델의 특징인 거네요. 자, 마지막 문단 읽어볼게요. 자, 연결됩니다. 계속해서 통합 모델의 얘기입니다. 통합 모델에서는 사정과 관리사 영역에 둘을 매개하는 정성적 영역을 아까 얘기했죠?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 전문가와 시민의 관심을 소통시킵니다. 그러니까 통합 모델이죠. 이 모델에서는 지금까지 위험과 관련해서 제시된 중요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또 나왔네. 이거 사실 여기서 글이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접속 부사 하지만이 나와서 내용을 덧붙이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에 통합 모델도 뭔가 문제점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완벽한 것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접속 부사 나오면 주의해서 보시고 이것이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갖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모델도 보면 자, 평가와 관리 두 가지 영역이 아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두 영역에서 기능과 주체가 상이한 두 영역. 그쵸? 주로 평가는 전문가 집단이 하고 관리 영역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가 만나서 하기 때문에 그 두 영역을 상이하죠. 전문가와 시민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전문가는 전문가고 시민은 시민이죠. 전문가는 그냥 객관적인 분석하는 주체이고 시민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의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때문에 이 모델은 실제 복잡해, 불확실해, 모호한 위험을 현장에서 다루고 관리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이 모델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걸 다 포함하지 못해. 모든 불확실한 점을 완전히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겠지만 이 모델도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단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IRGC 통합 모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은 오르트빈
오르트빈이라는 사람이네요. 이 통합 모델의 창시자인가요? 자, 역할한 사람은 위험평가와 위험관리가 하나의 사이클에서 맞물려 있는 새로운, 이 사람이 또 새로운 걸 만들었어. 정말.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 문제점이 있다. 저 IRGC 통합 모델의 문제점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그쵸? 새로운 모델. 마지막 끝까지 이런 얘기를 제시하고 있네요. 이걸 제시했고요. 자, 실제 다양한 위험성을 놓고 이 모델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데까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자, 이제 문제 아까 1번 결정이 됐고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2번에 선지를 몇 개 지었습니까? 확인해 볼게요. 이제 자, 나머지 지울 수 있겠네요. 자, 1번 지워볼게요. IRGC 통합 모델에서는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죠. 위험 및 판단이 관용 및 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그죠? 맞죠? 위험 판단은 관용 및 수용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자, 3번. 오르트빈 레인 제전 적응 모델에서는 하나의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다. 맞죠? 금방 나온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 마지막 5번만 남았네. 얘가 다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레드북에서는 위험 분석의 정보들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전달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시문에 산문단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산문단에 모두 전하게 되면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죠. 이게 문장을 분석해 보면 자, 모두 하는 것이 원인이고 전달하는 것이 따라서 효율성 높아지는 결과입니다. 정보들을 다 주면 효율성이 좋아진다. 자, 산문단 내용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이 부분이네, 이 부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자, 정보들을 모두 제공해 주면 어때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더 갈등이 커지겠죠. 그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 2번에 선지 5번이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럼 벌써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모두 전달하게 되면 어때? 효율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결과. 시민들이 그걸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는 데까지가 나오고 그럼 갈등이 커지겠죠. 효율성은 높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도 풀었습니다. 자, 2번, 3지 다 검토해 봤고요. 자, 그럼 문제가 이제 4번과 5번 두 개만 남았네요. 자, 4번 확인해 볼까요? 4번, 5번부터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5번 문제, 이런 문제 풀 때요. 제시문의 주요 개념을 연결시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풀 때는 제시문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여기 문제에 쓰세요. 자, 가는 레드북이고 나는 오렌지북, 다는 통합 모델입니다. 간단히 메모. 레드북은 뭐였습니까? 평가와 관리를 분리했죠. 근데 이 두 개를 이원적으로 분리한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렌지북에서는 일단 이거를 이원적 관계, 두 개의 분리한 것을 유지해야 돼. 이원은 유지해야 돼. 새로운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어떤 걸 첨가했습니까? 자, 정성적 피드백, 시민들의 참여. 자, 피드백 과정, 소통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죠. 자, 이거를 소통의 중요함을 추가했습니다. 자, 통합 모델은 이것을 바탕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만든 것이 통합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량적인 평가 과정과 그 다음에 정성적인 과정 이 두 단계를 반영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러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더 간편합니다. 이렇게 체크해 놓고요. 선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가에선 날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묶어보세요. 일단 묶어봐야 됩니다. 묶어놓고 주어인 것만 보는 게 편하죠. 가에서는 나와 달리 위험 평가 결과가 자,
나와 달리 위험 평가가 즉 레드북에서는 관리에 반영돼야 한다. 여기 당연히 일단 맞는 얘기죠. 그런데 오렌지북도 역시 평가 관리를 반영을 중시하죠. 이게 달리가 틀렸네요. 1번은 달리가 틀렸고요. 자, 2번 나에서는 과달. 나는 평가의 정책이 혼정되어 있음을 인정했다. 자, 나에서 평가와 정책이 혼재되어 있다는 걸 인정했다. 여러분들, 나의 오렌지북에서도요, 이원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벌써 혼재되어 있던 건 맞지 않는 내용이죠. 아까 와서 확인해 보면 이원적 평가 관리의 분리를 일단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혼재되는 거 인정한 적 없죠. 2번도 지웠네요. 자, 3번. 나에서는 다와 달리, 즉 오렌지북에서는 위험 결정 단계를 과학기술적인 분석을 종합하는 단계로만 아니죠. 자, 결정 단계는 바로 자, 피드백과 소통이 포함된 어떤 단계로 봤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자, 4번 2개 남았습니다. 다에서는 나와 달리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수행한 절차를 일원화했다. 자, 다는 통합 모델인데, 자, 평가와 관리 자체를 일원화했다. 일원화하지는 않았죠. 일단은 그거를 이원적인 그 단계를 유지할 때 그걸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보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자, 5번 볼게요. 다에서는 가와 달리 분석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했다. 가에는 정성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에서는 포함됐죠. 너무나 쉽게 오해하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1, 2, 3, 4번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확실히 뭔가 물음표가 떴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 선생님이 지금 평가할 때는 다 OX에서 지웠지만 여러분들 읽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뜨겠죠.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런 물음표를 찍어두고 적절한 것들 문제를 고를 때 여러분들, 적절한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적절한 걸 묻는 걸 문제를 풀 때는요, 4개는 틀리고 틀린 선지고 1개만 맞는 선지라는 거 여러분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두고요. 4개가 좀 복잡하게 선지에 제시되기 때문에 복잡한 선지에 시간 뺏깁니다. 그래서 물음표가 뜨는 건 넘겨! 그리고 확실하게 맞는 선지를 느낌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라는 거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4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보기를 참고해서 자, 올리백백 읽어볼게요. 올리백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 규정했습니다. 자, 위험사회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 어떤 특징이냐면 책임이 그죠? 책임이 분명치가 않아.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선장의 책임이야. 아니면 가판사의 책임이야. 아니면 선박회사의 책임이야. 아니면 항만관리청 정부의 관청의 책임이야. 아니면 마지막에 구조하지 못한 누굽니까? 경찰, 해경들의 책임이야. 도대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두루두루 퍼져 있습니다. 편제했다는 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개인의 책임이죠. 죽은 사람만 피해자이죠. 그리고 위험이 비가시적, 불확실하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게 올림픽 얘기죠. 게다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기술, 자, 과학기술이 오히려 더 위험을 낳아. 그리고 전문가와 주민 사이 갈등이 굉장히 불거집니다. 이 때문에 위험사회에서 위험을 줄이게 하는 방법으로 예방 단계에서 주민 참여, 이게 중요하네. 올림픽은 제가 주민 참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방 단계에서 갈등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하네요. 적절치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기 시간 없어서 답만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선지 1번과 5번 2개만 검토해 볼게요. 시간상. 1번 보겠습니다. 위험관리의 사전주의 원칙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위험이 비가시적, 불확실, 예측이 어려운 요소 등이 그렇죠. 올림픽에 따르면 현대사회는 위험 비가시적이고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사전주의 원칙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자, 띄고 5번만 볼게요. IRGC 통합 모델에서는 위험평가와 위험관리 사이에 정성적 성격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재가 불분명한 위험의 원인을 정성적 성격이 포함된 이유가 뭘까? 이거 이유. 자, 그 이유를 여기 선지 5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네요. 과연 그럽니까, 여러분들? 재심은 가서 정성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게요. 이럴 땐 재심을 확인하는 게 제일 빠르겠습니다. 자, 왜 이거를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시켰습니까? 그 이유는요. 여기 부분에 여기 지금 문제 4번에 선지 5와 연결된 내용이 나오죠.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 포함시킨 단계를 포함시킨 이유가 뭐니까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자, 그다음에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내서 그다음 심각성 평가에서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통합 모델, IRGC 통합 모델은 위협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를 얻어서 심각성 평가함으로 해서 결정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죠. 공통적인 이해와 결정 과정에 또 수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부분이 바로 이 그 단계를 포함시킨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볼게요. 선제 5를 보면 책임 소재. 자, 정성적인 성격이 포함된 이유는 주체 간의 공통적인 이해를 높이고 그 다음에 평가와 그 다음에 수용의 과정에 이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게 이유고 여기 나왔던 책임 소재에 밝히는 것은 결국은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끝내봤는데 여러분들 내용 정리 잘 해보시고 열심히 정리해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